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바뀌게 1층에 그런 상가들, 일종의 로드샵? 로드샵들, 음식점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고전을 면치 못할 거고, 반면에 온라인 샵을 중심으로 해서 그쵸. 진행되는 이런 쪽은 좀 엄청나게 활성화하게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새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계도 온라인으로? 그렇지. 아까 이런 부분들인데 몰라서 물어본 거야. 난 이런 부분들인데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는 직업이 뜨는 업종, 지는 업종은 우리가 미시적으로 바라볼 것들은 아니란 얘기야. 어설픈 애들 막 불화돼가지고 광고 탁 띄워서 이거 좋아요 해서 이렇게 카스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 트렌드 아까 말한 4차 산업혁명에 거의 맞춰서 직업군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직업군은 계속 비슷하게 맞아왔어. 왜냐면 왜 이 직업군이 맞아왔는지 알아? 어떤 변화 있는 시점에 교육 정책이 바뀌어. 그 교육 정책이 바뀌면 그 교육 정책에 맞는 직업군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현실적인 그런. 이거 내가 한 말이겠어? 기자들이 뽑아놓은 거지. 근데 이거는 그 바로 지금 내후년에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뜨는 업종 중에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도 그렇긴 하지만 이 그 애완동물과 관련된 있어. 네. 맞아요. 지금도 물론 그 있다고 직업도 하더라고요. 있다니까. 네. 그게 50군 직업 안에 20위 안에 있는 애완 관련된 직업. 그리고 이 직업군 중에 여기 디테일한 얘기 하기가 뭐해서 이런 얘기 했지만은 그 직업 없어질 직업에 중개사 공인중개사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옛날부터 없어질 직업. 중간 회계사, 정도에 있어. 세무사 다 없어질 직업에 그렇지.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청소. 변호사. 네. 1위는 저기야. 철근공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공이에요. 뭔지 모르지. 철근 콘크리트가 이거 아니 약간 3D 프린터가 뭐 하니까 왜 앞으로 그게 왜 그 그러냐면 작업이 빠져도 건축이 그 된다. 현장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공굴이라고 그래. 물시멘트 자갈 그 모래 섞어서 하는 철근이 이제 조합이 돼 있으면 뿌려주거든. 뼈대잖아요. 그걸 뼈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해 쑤셔준다고. 왜냐면 이걸 골고루 해줘야지만 공극이 안 생기거든. 근데 기기가 다 한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직업이 그럼 뭐에 대한 것들이냐, 뭐에 대한 직업군들이 뜨는 직업이냐면 건강 관련된 거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전부 다 컴퓨터 관련된 것들. 뭐 코딩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에서 이제 왜냐면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난 그래서 고민을 해봤지. 도대체 이렇다면 뭘 하라는 거야라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맞춰서 하는데 뭘 하라는 거야? 뭘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 준비하라는 거야?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고 나는 이걸 고민해 볼 때 이걸 다루는 조종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 조종법은 코딩이에요. 조종법은. 이 모든 것들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걸 다루는 건 코딩에 대한 그래서 것들. 배우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 이제 파이썬이라고 뭐 조금 제이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가지고 좀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코딩 관련된 거. 근데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우리는 한 달 내내 7명이 할 것들을 딱 1시간이면 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뭐. 언젠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모든 장사를 하려면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된다면은 배달의 민족이 이런 애들이 뭐 그쵸. 1조 얼마에 나갔잖아. 플랫폼 기업이잖아. 배달 그러니까 문화가 뭐 지금 이것저것 어째 잘 발달되어 오조야? 있으니까. 1조는 안 팔겠다 그랬잖아요. 1조 5천 안 판다 그랬나? 네, 근데 5조 5조 하니까 3천. 팔더라고요. 관련돼 있니? 걔네랑? 아니 근데 약간 화가 일단은 나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바깥 활동이라는 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배달 업종, 네. 뭐 특수다, 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집에서 편안하게 주문을 해서 배달로 시켜 먹어 보니까 편하거든. 편하지.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상가 공실률 역대 최대. 네. 세를 달리고 있는데 당장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시대의 길목 앞에 우리를 당장 기다리고 있는 거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바뀌게 1층에 그런 상가들, 일종의 로드샵? 로드샵들, 음식점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고전을 면치 못할 거고, 반면에 온라인 샵
중심으로 해서 그쵸. 진행되는 이런 쪽은 좀 엄청나게 활성화하게 음.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새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계도 온라인으로 그래요. 100%입니다. 100%.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입니다. 100%야. 그렇기 때문에 VR 개념이랑 VR 개념이 이제 가상현실 개념이고 AR 개념이 이제 증강현실 개념들이 있는 개념들이 이게 시작 자체 이 말 영어 자체는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실제 영국 무대를 실제처럼 영국 무대를 네네네. 꾸미는 과정에 나온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20년 전에 이제 20년이 뭐야? 1992년. 그 당시에도 이제 건축을 배울 때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 공부를 배울 때 뭘 했냐면 야 30년 전에 한 얘기야 교수들이 야 모델하우스 집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컴퓨터로 볼 수 있어. 이제 가상현실이 되려면은 우리가 지금 덜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하냐면요 오감이 만족되느냐 안 만족. 가상현실은 오감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눈, 코, 입, 귀, 혀 여러 가지들 오감이 만족되는데 이게 근사값으로 가고 있어요. 근사값으로.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30년 전에도 그 말을 했어. 옛날에도. 근데 지금 앞으로는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게임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디지털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조정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걸 미리 좀 준비해 좀. 그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들이 다 추상적이죠.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네. 느낄 수 있는 이런 얘기하면 추상적으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이걸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추상은 아니야. 현실이지. 불과 이제 몇 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아까 제이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나도 이제 화물을 그 10m고 화물을 이제 이마트나 뭐 마켓컬리에서 운송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죽겠다는 거야. 너무 일이 많대. 물론 걔는 자영업 화물차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예요. 너무 일이 많대.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주부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편리성 그동안은 이제 쿠팡이니 마켓 이용을 안 해봤거든. 근데 해보니까 똑같거든. 아침에 와 있어. 아침에 이놈이 살짝 늦은 저녁에 주문해도 이놈이 아침에 5, 6시에 와 있네. 그렇다면 이 맛을 한번 알잖아요. 사람은. 그렇겠죠. 사람은 편리해서 이게 핸드폰 대박 친 거야. 편리함에 못 이깁니다. 유전자가 그래요. 사람은 편리한 쪽, 편한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미국 같은 데는 그 부동산 그 회사가 그 360도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집에서 그 컴퓨터로 바로 화면으로 온 집안을 다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아예 촬영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뭐 이렇게 완전히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영상으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부동산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불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돈 거래를 핸드폰 하잖아요. 매장도 핸드폰으로. 네네네. 나는 이 어떤 세상이 올 것 같냐면 아까 그 VR 아까 그 360도 그 카메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출연하지 않아도 되잖아. 무슨 얘기는 자기 집에서 쭉 보여주는 거야. 카메라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쭉 보여주고 매수인도 자기 집에서 보고 중개인 요 법이 잘 만들어져야 돼. 중개업자를 통해서 그 집을 같이 보여야 되는 거. 그 참관 그걸 잘 만들어야 돼 프로그램을. 그래서 바로 해서 오케이 콜 하면 핸드폰 와가 계약서 필요 없잖아요. 사실 현재도 계약서가 필요 없거든. 전자계약은 서로 인식만 하면은 데이터로 관리하니까 그 시장이 우리한테 독이 좋은 될지 점도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약이 될지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거의 이 변화의 시점에 오늘 그 뜬어떤 진흥증이 네. 주제잖아요. 이 변화의 시점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100% 살아남을 것이냐. 방어는 못하더라도 방어를 해야죠. 조금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네. 이런 코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준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또 생각되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그거 들었거든요. 우버라는 회사.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아요. 뭐 이윤이 있네, 뭐 망했네, 무슨 뭐 성장에 실패했네, 주가가 다 빼고 아이디어는 참 높게 사고 싶은 게 그거는 높게 사고 싶어요. 공유 경제에 관련된 부분. 이건 높게 사고 싶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하셨죠? 일부러 자극 좀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랬던 게 그래 뭐 쓰는 시간이 뭐 24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쓰겠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같이 쓰자는 거죠. 굉장히 좋은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자동차도 공유하고 집도 공유하고 뭐 자전거도 공유하고 다 공유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생산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경제 침체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맞이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유 주방. 최근에 막 엄청 많이 생기고 저는 있어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뭐 네. 사실 식당 없이 배달 업체들 보면 집에서 요리해서 오토바이로 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배달 그 식당만 따로 있어서 네, 맞아요. 전혀 홀이나 이런 게 없이 네. 위생 홀은 문제, 없어요. 네, 맞아. 관리 문제 전부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공유 주방 괜찮지 않나요? 요즘은 홀도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재료만 들고 가서 요리를 해서 내 지인들하고 먹고 그리고 이게 철수하는 홀이 거야. 커지면은 사실은 푸드코트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주방의 컨셉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뭐 주방만 딱 공유하는 개념이면 일부러 자기가 파티룸을 직접 열지 않아도 그런 곳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이어갈 그러니까 수 있는 거죠. 쉐어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 그런 거의 예. 일종인 거죠. 예, 집 하나에 예, 여러 조금 더 생길 많은 수 있을 것 사람들이 같아요. 모여서 왜냐면 하는 저 같은 것도. 경우도 모이면 뭐요? 된다니까. 뭐가 안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모이 아니 뭐 다음 그래. 아니 다음 주에 뭐냐면 끝나. 저 같은 경우도 음식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뭐 음식해서 누구 먹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 집에 손님을 모시고 가려면 집 청소부터 싹 다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아예 그런 공간이 있다고 예, 그러면 편한 그러면 거지. 차라리 아예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예, 이게 하면은 난 옛날부터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잘 제 얘기 들어봐요. 처음에 몇 달 전에 이게 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얘기인데 초보 중개업자들도 듣고 또 한다 이거 하는 사람들 있다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쉐어 개념인데 사실 공중에 사무소를 놓고 얘기해 보자고. 자동차를 하루 종일 끄나요? 아니죠. 프론터기를 하루 종일 쓰나요? 일반 개인 중개사들이? 나는 근데 요즘 청년들을 공유경제 때문에 청년들을 서울시나 이런 데 지원해서 사무실을 거의 되게 저렴하게 쓴단 말이야. 난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경쟁력이 있으려면요 이 쉐어의 개념이랑 공유경제 개념을 면밀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원 플랫폼 안에서 5명이 10명이 모여 아까 비슷하게 한 10명이 모여서 사무실 크게 얻어야 괜찮아 싸 그런 제공하는 사무실도 있다니까요. 있죠. 얻어서 거기 프린터기나 이런 부분이나 해서 라이센스를 다 걸어. 그런데 그거는 현재 그 지자체에 따라서 그렇게 합동 사무실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강남 쪽은 좀 빡빡한데 예. 강북은 빡빡한데 예. 대부분 돼. 그게 왜 되는지 알아? 될 수밖에 없잖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라는데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 왜 막어? 그걸 막아서 이익이 뭐야? 라이센스 브로커들이 10명 모이는 게 나쁜 게 뭐야? 이유가 있어? 나쁠 이유가 있어? 사회에 나빠, 뭐 정치적으로 나빠, 경제적으로 막 뭐가 나빠? 저는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여기에 딱 전제가 라이센스 10개가 모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라이센스가 안 모이고 그냥 일반인이 기획부동산처럼 일하고 있는 곳들의 병폐가 많아요. 많죠. 그것들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냐 트렌드 얘기야 트렌드야. 네. 이런 우려 뭐 이런 네. 얘기하면 왜 곰님 네. 갑자기 기조를 바꿔요? 네. 공인중개사만 중개를 하는 건 시장 경제에 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는 법인도 공인중개사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트렌드는 공유경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먼저 했잖아. 공유경제랑 쉐어개념 얘기가 나왔잖아. 주방만 그렇게 될 것 같아? 나 아니라고 봐. 나는 왜냐면 내가 지난 편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이 프로테커 개념들에 대한 직방이나 다방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다른 대형 기업들이 침공이 오잖아. 대형 투자운용사들이 침공이 온단 말이야. 외국 침공이 올 때 그걸 구구절절히 침공이라고 받아들여야지만 준비가 되거든. 그럼 개인 이제 영세한 개인 중개업자들이 막아낼 힘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마 필요하신 건 그걸 거예요. 브랜딩.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0명이 묶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각각 개인이 그 자기의 브랜딩을 다 키우면서 경쟁력을 그러니까 브랜드? 예,
경쟁력을 키우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거꾸로 브랜드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딱 뭉쳐서 그럼 라이센스가 10개국 20개국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내가 볼 업그레이드 땐 되는 게 그렇게 좋거든요. 그런- 합동 변호사 사무실 뭐 이런 그런 내가 하는 개념이죠. 그 얘기야.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요거를 잘만 하면은 지식이 모아서 두뇌 폭풍을 일으키자 이거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가려면 정말 이렇게 초보 중개사들이 하기에는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오히려 일단 거꾸로 중개사들이 또 어느 믿음이 정도 있어야 예. 돼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네. 그 브랜드를 스스로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그 마인드가 먼저 베이스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한참 조금은 그거는 예. 현실적으로 예. 방향을 그대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쉐어와 공유의 개념이 시작을 할 때는 비제도권이에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공유 주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도가 없었던 거죠. 우리 뭐 거강꾼 할 때 뭐 제도가 뭐가 있어? 그냥 그치. 사랑방에서 눈 맞으면 뭐 하는 거지 뭐. 자, 그런데 이제 제도가 생겼죠. 규율과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규율과 규제라는 제도가 생겼으면 제도권 안에서만 행동을 해야 돼요.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건 제재를 받겠죠. 왜? 제도권으로 다시 끌고 들어올 이 거니까. 공유 경기랑 제도권 아니랑 밖에 무슨 상관 있어? 중개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제도권 안에 있는 있기 거잖아요. 때문에 아니, 공유 경기랑 뭔 상관이냐 그게 제도권. 쉐어하우스처럼 그렇게 여러 명의 라이센스 브로커들이 하나의 브랜드를 걸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제도권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을 좀 누가 해봐야 돼요. 대통령이야 뭘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너 뭔데? 네가 뭐 17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야 국토위? 그러니까 말이야. 왜 안 넣었나 몰라. 네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사실 어찌 됐든 변화는 할 거예요. 변화는 할 거고 그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해 제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또 그 17인 중에 하나 저거든요. 그래도 아날로그가 그립죠. 근데 그죠? 네. 나는 이제 보면 이게 레트로 개념들이 약간 있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어찌 됐던 우리가 트렌드 얘기잖아. 직업이 이렇게 디지털화 된다니까. 그럼요 요새는. 그럼 우리 직업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해봐야 돼. 그러고 뭐 제이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제도권 박아니 제도는 말이에요. 대중 소비자가 편리한 쪽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법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미리 대응해서 이런 대화를 함으로써 어떤 이는 아 쟤가 역시 말을 잘하는구나 생긴 건 어떻든 간에 그래. 그래서 타다도 졌잖아. 소비자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더 나가면 안 돼. 나가지 마. 왜냐면 내가 지금 나는 여기서 나는 이 방에서 응. 정치 관련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 아유, 아유. 지금 뭐냐면 안 돼요. 뜨는 업종, 지는 업종에서 돌고 돌아서 중개업은까지 온 근데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타다를 그런 부분은 뜨는 업종은 맞아요. 우버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대는 대대야.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 택시 서비스가 질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 타다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합승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죠? 합승. 총알 택시. 총알 택시 이렇게 왜 사당동 같은 데는 이렇게 과천이나 이런 데 넘어갈 때 거기서 한 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때는 합승으로 해서 중간에 타면 태워주고 막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아예 없어졌잖아요. 아예 그죠? 없어요. 오늘 방송 끝나면 옛날에 왜 TVN인가? 그 1980년대 분위기로 막 네네. 헬기 나와서 네네 뭐 맞아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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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와 시간에 그건 봐야 되겠다. 그 정도 그러니까요. 아니었어. 1988. 내가 그 시대에서 그 나이 때 사람이었어.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고루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택배대 들어가고 있어. 고루한 걸로 보셨나요? 저는 오히려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연출이 너무 연출된 게 있어. 극화시킨 게 향수 무슨 소리야? 향수, 세향수 고루하다 이게 아니라 향수, 그럼요. 향수. 그럼 레트로 복고래 복고. 레트로가 뭐 그럼. 복고란 뜻이래. 추억으로 가는 거지. 그 당시를 보면 또 뭐가 바뀌었는지가 다시 보일 것 그럼요. 같은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죠. 길게 재밌었어요.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곰님께서 많은 얘기를 아니 해주셔서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할 얘기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하더니 그러게요. 엄청 달리셨습니다. 이제 잠이 깼어. 아까는 잠이 안 깼고. 지금 더 달리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자제하시는 지금 것 같아요. 멈춘 오케이. 거야.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좋아요 꾹. 어머 기억이 안 나. 구독 꼭. 잘한다. 아주 그냥 이미지 예쁘게 하느라고 다 잃어버렸네. 구독 꾹,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꾹꾹꾹 부탁드립니다. 안녕.